자, 그 다음에 이어서 82번 문제서부터 또 풀어보겠습니다. 82번 문제는 다음 중 RST를 이용한 수식의 실행 결과가 나머지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이렇게 나와있죠. 모드 함수는 뭐 하는 함수냐면 나머지를 구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똑같이 한번 입력해 볼게요. 여기다 이제 여기다가 삼7로 3은 02 라고 이렇게 3, 7, 5, 3, 0, 2 이렇게 똑같이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요 셀들에 있는 내용 가지고 자, 는 찍고 모드 함수를 갖다가 이렇게 이용해서 해볼게요. 모드 함수를 이용해서 뭐냐면 A3, A6 하면 뭐가 되는 거냐면 A3 셀이 얘죠. A3 셀, A6 하면은 A3 셀에 있는 내용을 A6 셀로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면 5 나누기 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A3 셀에 있는 내용을 A6 셀에 있는 내용을 나누기 했을 때 나오는 나머지를 구해줘요. 몫이 아니고 나머지. 즉 예를 들어서 5를 2로 나눠주면은 나머지가 이제 몫이 2가 나오고 나머지가 1이 나오는 거죠. 그죠? 이렇게. 모드 함수는 이제 나머지를 구해주는 함수이고 나중에 또 나와요 이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모드 이거는 뭐냐면 최빈값을 구해줘. 스펠링이 비슷한데 완전 다른 거죠. A1부터 A6까지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값, 많이 보이는 값을 찾아줘요. 가장 빈도가 높은 값. 여기 모드 함수 갖다가 선언하고 이렇게 이제 쭉 잡았다. 뭐가 나오냐면 이 중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값은 뭐예요? 가장 큰 값은 가장 많이 등장하는 값 3이죠. 3이 두 번 나오니까 그죠? 딴 건데 한 번씩만 나오는데 3만 두 번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중에서 3이 바로 무엇이다? 가장 빈도수가 높은 값이다. 가장 많이 나온 값이다. 이 얘기죠. 그 다음 미디언 함수는 중간값을 구해줘요. 평균과 비슷한 개념인데 중간값을 계산해주면 3이 나오겠죠. 미디언 함수를 선언해서 이렇게 A1부터 A6까지를 인수로 넣어주면 이렇게 중간값 3을 구해주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답은 1번이 되겠군요. 2번과 3번이 둘 다 3이 나요. 스몰 함수는 뭐예요? 스몰 함수는 몇 번째로 작은 값을 구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A1부터 A6까지 중에서 세 번째로 작은 값이 뭐예요? 이 중에서 세 번째로 작은 값은 3이 나오겠네요. 그죠? 스몰 함수를 선언해서 여기 있는 애들 중에서 3 찍어주시면은 가장 세 번째로 작은 값은 3이 나온다. 그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2번, 3번, 4번은 결과가 3이 나오는데 1번만 1이 나오죠. 그래서 82번 답은 1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83번 다음 중 함수의 결과가 옳은 것은 자, 카운트 함수가 뭐냐면 개수 세워주는 거죠. 카운트하고 카운트 A 모두 개수를 세워주는 건데 자, 카운트 함수는 숫자 데이터만 세워줘요. 숫자 데이터만. 그러니까 숫자 데이터만 세워주는데 적어도 1하고 여기 보면은 1이 또 나오죠. 여기 일자 다 앞뒤로 큰 따옴표 붙여놨는데 큰 따옴표 붙여놔도 숫자로 인식해요. 그래서 적어도 여기 있는 애들 중에서 숫자의 값은 한 개는 아니란 소리죠. 한 개 이상 된다는 소리죠. 이렇게. 그죠? 카운트 함수의 결과는 1이 나온다. 즉 이 중에서 숫자가 한 개라는 소리인데 한 개가 아니죠. 숫자가 한 개가 아니에요 지금. true도 이제 숫자로 인식해가지고 그죠? 일단 한 개는 아니고 2번은요. 카운트 A는 모든 데이터 개수를 세워줘요. 모든 데이터. 그러니까 숫자 문자 구분하지 않고 모든 데이터의 개수를 세워주게 되는데 2라고 나왔다. 얘도 마찬가지 적어도 2는 아니란 소리죠. 여기 일단 데이터가 몇 개요? 4개죠. 4개니까 이것도 틀렸고 1번, 2번 다 결과가 잘못 나온 거죠. 이거는 지금 옳은 것을 찾아주는 거예요. 맥스 맥스는 뭘 해주는 함수죠? 맥스 함수는
가장 큰 값을 구해주는 건데 이 중에서 가장 큰 값은 뭘까요? 큰 따옴표로 묶어놨어도 가장 큰 값으로 인식이 돼요. 누가? 12. 참고로 투로는 1로 인식을 해요. 1로 인식한 친구여서 역시 마찬가지로 10보다 작은 숫자죠. 어쨌든 여기서 가장 큰 숫자는 바로 뭐가 되는 거죠? 10이 되는 거죠. 그래서 83번 답은 그래서 3번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라운드 함수는 이제 뭘 해주는 함수였죠? 반올림을 해주는 건데 콤마 마이너스 1을 찍어주면 뭐가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직접 한번 해보죠. 라운드 함수를 선언해서 라운드 함수를 선언해가지고 요 숫자 215.143을 갖다가 143을 갖다가 콤마 마이너스 1은 바로 뭘 말하는 거냐면 자릿수를 말하는 건데 마이너스 2는 바로 100의 자리로 반올림을 하겠다 그 소리죠. 그래서 이 숫자는 그래서 반올림 100의 자리로 반올림 돼가지고 200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마이너스가 붙으면 요거는 100의 자리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근데 보기처럼 나오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빼기가 없어야 돼요. 빼기가 없는 2는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소수이야 소수이야 두째 자리까지로 반올림 하겠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215.14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4번 이것처럼 나오게 하려면 마이너스 2가 아니고 뭘로 해야 돼요? 그냥 2가 돼야 되는 거죠. 마이너스 2로 하게 되면 결과가 뭐가 나와줘야 돼요? 200이 나와줘야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4번도 틀렸고 83번 답은 그래서 몇 번? 3번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의 결과를 예측해가지고 답을 고르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시간 나실 때 이제 그 직접 식을 입력해가지고 결과를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84번 문제에서 1번에 ODD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짝수를 입력했죠. 짝수를 입력하면 짝수를 홀수로 만들어줘요. 홀수로 만들어주는데 얘보다 이 짝수보다 큰 놈 중에서 가장 가까운 놈으로 만들어줘요. 그죠? 예를 들어 4다. 4가 짝수예요, 홀수예요? 짝수죠. 짝수 4를 입력했다면 짝수 4와 가장 가까운 홀수 5를 구해줘요. 짝수 4보다 큰 홀수 중에서 가장 가까운 홀수가 바로 5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분함수는 반대로 홀수를 입력하면 짝수로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홀수 5, 5는 홀수죠. 홀수 5보다 큰 그 짝수 중에서 가장 가까운 짝수로 구해준 결과 6이 나온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홀수를 짝수로 만들어줘요. 이렇게. ODD 함수는 짝수를 홀수로 만들어주는 거고 이분 함수는 이렇게 홀수를 짝수로 만들어주는데 둘 다 이제 큰 숫자로 해당 숫자 중보다 큰 숫자 중에서 가장 가까운 홀수와 짝수로 각각 만들어주는 거죠. 그 다음 84번 보기 3번 보면 모드 함수 모드 함수가 또 나왔는데 18이라는 숫자를 갖다가 마이너스 4로 나눠주면은 나머지가 마이너스 2가 나온다는 소리죠. 그죠? 자, 이거는 직접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 이제 모드 함수를 선언해서 18이라는 숫자를 갖다가 4로 나눠준다면 뭐가 돼요? 나머지가 2가 나오겠죠. 4, 46이니까 몫이 4가 나올 거고 나머지가 2가 나오고요. 2가 남는다는 소리죠. 이렇게 18이라는 숫자를 갖다가 4로 나눠주면은 이렇게 나머지가 2가 나온다는 건데 만약에 요 4가 아니고 마이너스 4다. 18이라는 숫자를 마이너스 4로 나눠준다면 나머지가 뭐가 나올까? 그때는 나머지도 마이너스가 붙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나와요. 그때는. 그리고 파워 함수는 뭐냐면 파워 함수는 이제 그 5, 3, 15 해서 곱하기를 해놨네요. 보니까 5, 3 하니까 15로 계산해놨는데 5 곱하기 3을 해주는 게 아니고 이거는 5의 3제곱을 해줘요. 파워 함수는. 자, 파워 함수 선언하시고 5, 3을 찍어주면은
이렇게 5에 3 제곱해가지고 125로 구해줘요. 그래서 일단 요거는 답이 몇 번? 4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84번 답은 그래서 4번이 되는 거고, 85번 문제는 요거는 바로 답을 찾을 수가 있죠. if 함수를 제대로 배우셨다면 바로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85번 답은 몇 번일까요? 그래서 2번, 3번, 4번 다 엉터리죠. 엉터리여다. 그래서 제대로 만들어진 식은 1번이 되는 거죠. 만약에 A1 셀에 있는 내용이 0보다 크거나 같다면 양으로 하고 그렇지 않다 음으로 하라, 그런 내용이 되는 건데 1번처럼 해야 맞는 내용이 되는 거죠. 2번, 3번, 4번 다 이런 내용 들어가면 돼야 안 돼요? 대나고 S 이런 이상한 내용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85번 답은 그래서 1번이 되겠고, 계산 문제인데 계산식을 가지고 하는 내용인데 이런 문제도 나와요. 답을 쉽게 찾을 수 있는 문제도 나오니까 86번 문제 보면은 다음 중 아래 워크시트에서 가이들이 2000년 이전이면 회원 등급을 골드 회원 아니면 일반 회원으로 표시하려고 할 때 CSF셀에 입력할 수식으로 옳은 것은, 자, 알맞은 식은 이제 뭐가 될까요? 일단은 1번처럼 하면 될까 안 될까요? 토대의 함수 안에 윤수가 들어갈 수가 없죠. 이건 1번은 엉터리고 2번도 엉터리고, 토대의 함수 안에 윤수가 들어갔다는 자체가 이제 엉터리죠. 그리고 3번도 엉터리고, 3번은 데이터 함수 안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제 데이터 함수는 뭘 해주는 함수였죠? 데이터 함수는 연머리를 각 3개의 인수를 집어 넣어주시면은 이렇게 그 내용 가지고 날짜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내용이었죠. 그죠? 데이터 함수를 이렇게 쓰시면 이제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1번, 2번, 3번 다 엉터리가 되겠고 4번은 이제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이열 함수는 뭐 하는 함수였죠? 이열. 이열 함수는 자, 이열 함수는 이렇게 날짜 데이터를 인수로 넣어주면 그 날짜 데이터로부터 연도를 결과로 돌려주는 함수죠. 2열에다가 B19셀을 갖다가 참조하시면 B19셀에 있는 그 날짜에 무엇을 구해줘요? 연도를 구해주는 거죠. 그 연도를 구한 내용이 어쨌다는 거냐면 연도를 구한 내용이 2000 이하이다. 즉 2000보다 작거나 같다. 즉 2000년 이전이냐 이런. 그러니까 연도가 2000년 이전이라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맞으면 뭐야? 맞으면 골드 회원 아니면 일반 회원이 되는 거죠. 가장 적절한 식은 그래서 4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86번 답은 그래서 4번. 그 다음에 87번 문제를 같이 볼게요. 87번 문제는 다음 중 각 함수식과 그 결과가 옳지 않은 것은, 트림 함수는 1, 3기 수식을 갖다 인수로 넣어놨는데 앞에 공백을 찍어놨죠. 일자 앞에 빈칸이 들어가 있는 거죠. 바로 그 공백을 지워줘요. 트림 함수는 앞뒤 불필요한 공백을 제거해주는 함수예요. 1, 4번기 수익하면서 공백이 제거된 문자열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서치 함수는 뭐냐면 세란 글자를 찾아가요. 이건 직접 한번 해보죠. 서치 함수 해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서치 함수. 서치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세란 글자를 찾아가겠다. 이렇게 찾아갈 문자를 이렇게 해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세금 명세서란 글자로 해가지고 이렇게 찾아가겠다 이거죠. 일단 이제 세란 글자를 여기 찾아갈 것이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뭐가 나오냐면 일단 세가 2번 나오죠. 세가 2번 나오는데
첫 번째로 나온 세 기준 해가지고 위치를 구해줘요. 그 위치가 어디일까요? 그래서 1이 되는 거죠. 이 기본 설정 값을 열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세랑 글자 갖다가 여기로 세금 명세서 여기로 찾아가요. 이렇게 찾아가서 어, 첫 번째로 보이는 세를 갖다가 찾아가서 그 세가 들어있는 위치를 구한 결과 첫 번째 일단 의미로 1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음에 일단 이제 여기 뒤에 거에다가 세금 명세서 다음에 콤마 1을 찍어두시거나 이렇게 생략하시면은 일단 첫 번째 문자부터 착각했다는 소리예요. 콤마 1은.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문자부터 검색할 것이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콤마 1을 찍거나 생략하시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첫 번째 문자서부터 검색을 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 이 보기처럼 만약에 5를 찍었어요. 5가 무슨 의미일까요? 5. 5는 바로 다섯 번째 문자서부터 검색할 것이다 이거죠. 이 첫 번째 문자서부터 검색하는 게 아니고 다섯 번째 문자서부터 검색할 겁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 문자서부터니까 뭐야? 5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섯 번째 이후에 나오는 그 셋자는 다섯 번째 위치에 있다는 거죠. 공백 포함해서. 공백 포함해서 다섯 번째 문자에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기 보면은 그쵸? 세란 글자 갖다가 찾아가는데 세 번째 문자서부터 세 번째, 다섯 번째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세 번째 문자서부터 검색해도 색자는 똑같이 다섯 번째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5가 나오게 되는 거고. 자, 1번, 2번은 맞는 내용이죠. 그리고 프로프 함수는 뭐냐면 대문자로 만들어주는데 어떻게 대문자로 만들어주냐면 자 여기다 프로프 함수를 이용해서 한번 직접 한번 또 식을 만들어 볼게요. 어, 프로프 함수를 이용해서 는 프로퍼 함수를 이용해서 일단 이제 소문자로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라고 입력하고 엔터 쳐보시면 뭐가 되는 거냐면 이렇게 대문자로 바뀌긴 해요. 근데 단어별로 해서 첫 글자만 대문자로 바뀌어요. 프로퍼는. 이렇게. 그러니까 단어별로 첫 글자만 대문자로 바꿔주고 싶다면 이 프로퍼를 사용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보기처럼 해주려면 바로 그때 어퍼라는 함수 써요. 어퍼 함수를 선언하시고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라고 입력했어요. 그럼 이제 여기 있는 모든 소문자가 다 대문자로 바뀌게 돼요. 어퍼는. 그래서 이게 프로퍼 어퍼의 차이. 프로퍼는 단어별로 해서 첫 글자만 대문자로 해주는 거고, 그리고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용어는 전부 다 대문자로 만들어주는 거는 어퍼 함수. 그렇죠? 그래서 3번이 일단 틀렸네요. 4번 로어는 어퍼의 반대. 이건 전부 다 소문자로 만들어줘요. 예를 들어 여기다 이제 여기서 로어 함수 로어를 이용해서 이렇게 전부 다 대문자를 갖다가 입력한 내용을 갖다가 인수로 넣고 보면은 엔터 쳐보면 이렇게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라는 글자가 전부 다 소문자로 처리가 돼서 나와요. 그러니까 로우 함수는 전부 다 소문자로 만들어주는 거고 어퍼는 단어별로 해서 첫 글자만 대문자로 만들어주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어퍼 함수는 전부 다 대문자로 만들어주는 거고 그죠? 그래서 87번 답은 그래서 3번이 되는 거죠.